네,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그리고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선전을 하는 요즘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하게 보일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깊게 파보는 시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각 증권사에 관련 애널리스트에게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저희가 했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정리부터 해드립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들의 반등 시점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스몰캡 업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중소형주 실적 전망과 함께 대형주 위주의 장세의 변화가 하반기에는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하반기 스몰캡 주도 테마와 함께 밸류업 정책 효과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중소형주 실적 전망부터 확인해 볼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최승환 연구위원은 수출주 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AI 기업 중 R&D 비중이 큰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위원 또한 수출 비중이 높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강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료와 화장품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중소형주에게는 올해는 가치 사슬의 재정립의 해로 매출은 커져도 이익에서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가 줄거나 이연된 산업의 밸류체인, 즉 가치 사슬 기업들은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리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하반기에는 반전될 수 있을지도 들어볼까요? 최승환 연구위원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실적 중심주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강경근 연구위원 또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등 주도 테마를 위주로 수급 흐름이 전개되리라 예상했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코스닥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시점이지만 중소형주의 전반적인 훈풍보다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하반기 스몰캡 주도 테마도 확인해 볼까요? 최승환 연구위원은 실적주는 순환매가 아닌 중장기 성장 테마라고 강조했고요. 강경근 연구위원은 8월 8일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와 관련해 자율주행을, 오픈 AI 동영상 기반 소라 하반기 공개와 관련해 AI를, 그리고 12월 탐사 시추를 언급하며 동해 가스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업종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에너지 및 유틸리티, 전력 및 통신, 그리고 효율적인 소비, 즉 가성비와 관련된 소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 최승환 연구위원은 기업마다 대응이 다 달라 전체적인 효과가 있다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당장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했습니다. 단 중소형주 특성상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은 오너 대표 기업들이 많기에 밸류업 혹은 ESG 관점에서의 준비는 점차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요. 하반기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자금 조달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도 확인해 볼까요? 최승환 연구위원은 수출주로서의 TNL을 언급했고요. 강경근 연구위원은 코스텍시스와 한솔 아이원스 이외에도 인텔리안테크와 또 리파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ESS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등 글로벌 공급망 재정립 최대 수혜 기업이라며 서진 시스템을, 그리고 인도 시장 확대 수혜를 주목하며 우수 AMS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복합 스몰캡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애널리스트 직접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대비해서 스몰캡 종목들이 약간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소외를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중소형주 그래도 뭐 개별 종목 단에서 본다면 당연히 유망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중소형주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자체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되게 많이 낮습니다. 이제 대형주라고 하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많이 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역량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아무래도 1조에서 10조 가는 것보다는 1,000억에서 1조 가는 게 좀 이제 성장률이 나오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더 높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게 중소형주의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중소형주 특히나 스몰캡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스몰캡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혹시 종목을 보실 때 혹은 유망 종목을 선정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저는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먼저 보고요. 네. 일단 부채 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 등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향후 전방 산업을 봤을 때 2, 3년 정도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주로 선정해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꼽아주신 세 개의 또 스몰캡 유망주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양 패키징을 꼽아주셨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삼양 패키징은 이제 페트병 제조랑 아세트 패키징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흔하게 저희가 보시는 일단은 뭐 스타벅스 차가 이제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들이나 이제 녹차 같은 것들이 이제 페트병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이제 삼양 패키징에서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원가가 유가와 연동된 페트칩하고 연동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사 마진율이 한 10% 정도를 나왔었는데 22년도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요 원재료가 급등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5%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서서히 판가 전이가 돼서 23년도에 7%대로 회복이 됐고 저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셉틱 패키징이라고 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페트병과 아세틱 패키징이 있는데 아세틱 패키징이 일반 페트병과 비교해서 더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그 부분의 비중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2, 3분기가 이제 음료 시장에서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때 이제 제가 전망하기로는 한 100억 중후반에서 200억 초반까지 2,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한 2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400억 중후반 정도를 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을 회복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는 한 40% 당장 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전망은 영업이익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 정도 전망으로도 영업이익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52주 최고가를 6월 26일에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또 리포트 유망하게 내셨어요. 26,000원까지 또 목표 주가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한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ESS 시장의 또 대장주다라고 평가를 하셨던데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서진 시스템은 철강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만드는 회사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모듈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조립을 해서 나가는 형태인데 배터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진 시스템이 모두 제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체 매출 한 60% 정도가 ESS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제 주요 서방 국가들에서 제조업에서의 중국 의존도 탈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조업의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높여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유의미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 서진 시스템 정도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가요? 네, 연간으로 이미 1분기로도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네. 연간으로 저는 한 1.3조 원, 이제 영업이익으로 한 1,700억 정도 나와서 완연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시기가 1년을 보여줄 것 같고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환사채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이제 ESS 사업부의 높은 평가성을 받기 위해서 좀 시도를 했던 게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회사랑도 소통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 동안은 이제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제 이슈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전환사채는 그동안 이제 한 4천억 정도 좀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전액 전환이 됐고 오버행은 일부 있긴 하지만 사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또 41,000원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 핫한 종목이네요. BHI를 꼽아주셨는데 네. 연간 최대 수주 목표, 수주 규모를 달성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수주가 정말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BHI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가스 플랜트에 같이 들어가는 HRSG 사업부랑 원자력에 들어가는 보조기기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이제 필요성이 많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현재 가스 플랜트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체코 원전, 폴란드 네. 원전 같은 국내 원전사들의 해외 원전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플랜트와 관련된 HRSG가 수주와 실적을 견인할 것이고 이제 원자력, 체코와 신한우 3, 4호기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계단식으로 원자력이 매출이 좀 더해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BHI까지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네. 종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성향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2, 3년 정도는 저는 업황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성을 더 유망하게 보신다고 하면 서진 시스템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거를 조금 추가하신다 그런다면 저는 이제 삼양 패키징 2분기, 3분기에도 성수기가 들어오는 걸 감안했을 때 패키징을 말씀드리고요. 또 원자력 수주 이때 테마라든가 좀 업사이드가 큰 걸 조금 바라보신다고 하면 BHI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향마다 네.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또 종목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스몰캡 유망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